네, 여러분들의 의식 확장을 양질껏, 양껏, 그 다음에 높은 질량 값을 채워드리는 로지컬러지의 쇼지입니다. 자, 오늘은 공부하시는 분들 아니면 공부하시는 분들이 주로 쓰는 단어죠. 깨달음. 깨달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로지컬러지에서는 논리로 모든 걸 풀어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논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주 자체가 수공학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넘버 기반의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숫자로 즉 컴퓨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주 안에 속해 있는 물질계 행성이 지구죠. 그 지구 안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이죠. 그러니까 인간들도 수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이유는 마음 자체도 수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공간은 사람이 건드릴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바꿀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 없다. 근데 신경을 어떻게 안 써? 주파수 대역으로 세상을 쳐다보면 잘 이해가 갑니다. 어, 그 제가 생각하는 깨달음이란 그 수많은 말씀값, 수많은 진리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 한 곳으로 통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지점이 바로 깨달음이라고 저는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무슨 말을 듣든 모든 생명은 우주에서 왔고 그 생명들이 육체를 버리게 되었을 때 다시 돌아갈 곳은 우주라는 것. 그러니까 종교와 도와 모든 걸 다 차치하더라도 그, 그 말씀을 이해하는 수준이 이제 깨달음, 깨우침을 얻은 상태. 그리고 좀 더 세분화시켜서 들어가 보면, 음, 말씀에 제대로 된 참뜻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뭐 문장이 길든 짧든 거기 안에 어떤 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냥 딱 보인다는 거예요. 책을 봐도 그러니까 다 주구장창 읽을 필요 없이 그냥 머릿말만 봐도 거기에 무슨 이야기들이 나오겠구나라고 알게 되고 그 지식을 이제 습득할 수 있는 수준이 이제 깨달은 자 중에서도 좀 고수의 영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맥락으로 좀 상위 차원의 이야기로 넘어가면 뉴스를 보고 진실인지 거짓인지도 이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에 진짜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뭔지 그 정수가 보이는 거죠. 뭐 그거는 어떻게 뭐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그냥 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내가 그 판단한 것이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어, 여기서 이제 이어서 이야기할 것이 뭐가 있냐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깨달을 수 있어요? 공부하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면 돼요? 근데 수많은 그러니까 로직 컬러즈 이전의 공부법은 되게 이제 다양한 공부법이 있었죠. 대부분 일반적인 도 단체에 들어가면 일단은 몸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마음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영 공부를 시키고 신 공부를 이렇게 이런 수순을 밟으면서 그런 와중에 행을 시켜요. 그러니까 실행에 옮기게끔. 뭐 근데 주로 이제 행은 처음에는 몸 공부를 시키죠. 그런 이유가 정신 통일을 못 시키기 때문에
정신이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몸을 좀 수련을 시킨다는 말이에요. 뭐 그런 수순이 있는데 사실은 그 깨달음의 정점에 다다르게 되면 모든 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깨달음의 위치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모습이 굉장히 간단명료합니다. 아주 굵고 짧게. 근데 막 어려운 말을 쓴다거나 문자를 막 쓴다거나 그 도가 참 어려운 게 어려운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들로 써놨던 이유가 아무나 깨달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거기에 반대해요. 그게 사실인가? 뭐 그랬던 시절이 있었겠죠. 그런데 사실 모든 지식이라는 게 그 지식을 먼저 익힌 이들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지식 체계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또 수학하는 시스템이기도 하죠. 그래서 학교라는 것이 적어도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그렇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그다음에 박사학위까지 쫙 이렇게 시스템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깨달음에 관련된 거는 본인의 학식이 얼마나 됐든, 그 다음에 학벌이 얼마나 높든, 가방끈하고 관계가 전혀 없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본인이 뭐 일자무식이든, 뭐 일자무식이면 좀 깨닫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깨달을 수는 있죠. 근데 지식과 지혜 차원에서 이야기를 좀 푼다면, 지식은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도구. 그 다음에 지혜는 지식을 잘 활용하는 도구. 그, 차이점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지식이 가득하면 아주 정확해요.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리고 날카로워지죠. 근데 그 날카로움이 굉장히 뾰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찌르기 쉬워요. 그래서 수많은 교수들이나 박사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날카롭고, 그러니까 지적인 이들이 굉장히 날카롭죠. 지혜는 현상을 보고 해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이제 지혜라고 한다면, 어, 지식이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의 지혜는 굉장히 답답해요. 왜냐고? 설명을 못하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말로 풀어내지 못하는 거죠. 즉,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히 전문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본인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의 지식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지 그게 깨달음인 거죠. 왜냐하면 그 본인이 깨달은 것을 남들한테 전달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깨달음을 어떻게 전달할 거예요? 그거는 그냥 묻히고 말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자들이 대부분 소승의 길을 걷죠. 그러니까 대승의 길을 걷는 자들은 말씀값을 정할 수 있는 자들이 대승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근데 그럼 나는 소승의 길로 가야 돼, 대승의 길로 가야 돼라고 그 기로에 서 있는 분들은 뭐 일단 나서 보면 알겠는데 수많은 도인들이 표현력이 떨어지거나 설명을 잘 못하는 애들도 있는데 투박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분명한 건 스승의 입장에서 설명을 잘 못한다? 그건 좀 어폐가 있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궁금증이 사라지는 것, 그냥 만물이 이해가 가는 것,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잘 보게 되는 것,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고 있는지 잘 보이는 것, 즉 질문과 해답이 공존하는 것,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로지컬러지만의 특수한 공부, 주파수 공부로 얘기하면 고주파 대역의 주파수에서 사는 것, 즉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높은 신들과 마주하는 것. 높은 신들이 주는 메시지는 훨씬 더 고질량의,
그다음에 훨씬 더 많은 양의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우주에 대한 비밀이나 지식거리들이 떨어지죠. 근데 그것이 실생활과 결부되어서 어떤 이익을 나에게 가져와 주는지는 미지수일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본인의 지식이 충족되어 있지 않다면 충분하지 않다면 신들이 아무리 메시지를 주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어도 그걸 가지고 써먹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써먹는다는 건 뭐냐? 물질화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도에서는 뭐라 그러지? 자꾸 물질과 멀어지라고 얘기하죠. 저는 단언코 얘기하는데 개소리예요. 왜냐고? 여기는 물질계니까. 되게 간단한 얘기예요. 육을 입고 왔는데 왜 자꾸 물질과 멀어지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요. 물질, 견물생심. 물질을 경험하면 자꾸 거기에 꽂히니까. 그건 본인의 도가 약한 거잖아. 물질을 잘 돌려 쓰면 되지. 즉, 에너지에 휘둘리니까 물질에 점거를 당하죠. 정신을 빼앗긴다고. 마음을 빼앗긴다고. 즉, 귀신 놀이에 장난질에 넘어가는 거죠. 꽈당하고 넘어진 상태예요, 그게. 그러면 깨달은 자라고 한다면 뭐가 나한테 쳐들어와도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 막걸리가 막걸리지 어떻게 녹차가 돼요. 근데 일순간 녹차야 라고 하는 순간 녹차가 되는 게 바로 깨달음의 경지에 있는 자들이죠. 내가 녹차라고 의식을 두면 그게 녹차가 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이거는 뭐 로지컬러지 아주 끝단계에 있는 얘기인데 미리부터 좀 답을 드리면 진짜 의식이 전부거든요. 이 세상은. 그래서 깨달음의 경지의 끝에는 의식이 전부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 즉 우주가 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수를 만든 게 뭐야? 말씀으로 만들었죠. 어떻게? 의식화해서 음으로 표현하는 게 말씀이 음이잖아요. 다 소리란 말이에요. 깨달음에 대해서는 참 이 얘기 저 얘기 할 게 되게 많은데 철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종교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도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뭐 가지가지 이야기를 전달할 수가 있는데 깨달음 이전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알 속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즉 사회화되어서 사회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 갇혀 계시다는 거죠. 그 갇혀 계시다는 게 그게 나쁜 거예요? 안 나쁘지 않아요. 단지 깨어있지 못하다는 거죠. 잠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은 내가 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세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을 깨고 나오게 되면 내가 진짜 내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고 진짜 남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의 그 단계라는 것이 의식 체계하고도 좀 비슷한 건데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이 있고 뭐 인간들 간의 사랑이 있고 근데 이제 우주 전체적인 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뭐 이런 얘기잖아요.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주적 관점에서 사랑은 그렇게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주파수 대역으로 말씀드리면 고주파 대역에 사는 누군가가 저주파 대역의 누군가를 안아주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즉 그가 고주파 대역으로 올라서기 전에 저주파 대역에 살았던 그 정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주파 대역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고통을 안고 사는지 아주 잘 알고 있어서 다 보다듬어 줄 수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우주적인 신적인 사랑이에요. 즉 내가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에 다 답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신들의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즉 9차원 신들이 8차원 신들을 안아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데 8차원 신들은 9차원 신들을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고? 모르니까. 인도적인 차원을 좀 벗어나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이란 정리를 좀 하자면 궁금증이 사라지는 게 이 세상에 대한 만물의 영장이 왜 인간인지 잘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저게 뭐지? 저 말이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궁금증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걸리적거리는 게 많이 없어지겠죠. 그때부터는 이제 날개 달린 것처럼 날아다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지컬러지에서는 여러분들의 의식을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는 노하우와 그 다음에 커리큘럼과 뭐 그런 방법론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새롭게 개장한 신장 개업한 그런 음식점인데 아직 제가 너무 생각만 많이 크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차차 제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로지컬러즈가 갖고 있는 어떤 논리로 모든 걸 풀어내는 것이 어떤 건지 말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차근차근 잘게 여러분들이 씹어 드시기 좋게 나누어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깨달음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보았습니다. 갈게요.